오늘 우리 K증시는 한마디로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검은 뭔 요일이 막 아무 때나 막 박혀 있어. 무슨 달마시안도 아니고. 하여간 오늘 K증시 검은 수요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마감은 일단 잘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시간 오밤중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늘 오전에 갑자기 미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증시가 너무 또 과열에다가 엔비디아가 1150 비디아까지 간 이런 상황이 연준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촉발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오늘 우리 점심시간 때부터 급등이 나왔고요. 그 반대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순간 폭포수 같은 하락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세를 쏟아낸 거죠. 그다음 오늘 검은 수요일이 된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결의하면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삼성전자의 리더십과 불확실성이 한 방에 지금 완전히 비빔밥 짬뽕으로 그냥 소용돌이처럼 섞여 들어가 버린다는 공포. 이렇게 바로 두 가지가 오늘 우리 K증시 검은 수요일의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은 미혼 한약, 그러니까 미국 증시 혼조세, 그리고 한국 증시는 약세, 이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근데 뭐 미국의 경우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 만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그 쉬는 기간 동안 금단 현상 혹은 그 분리불안증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엔비디아에 막 달려들면서 간밤에 그냥 한 번에 1100 비디아도 넘어서 1150 비디아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만 이제 강세로 마감을 한 거는 사실 이 엔비디아가 그냥 혼자서 원툴로다가 하드 캐리한 결과였고요. 대신에 뭐 우리 K증시에는 엔비디아 같은 존재가 없고 그나마 엔비디아 룩, 엔비디아 ST 정도로 보이는 이제 삼성전자마저 오늘 사상 첫 노조 파업이 결의되면서 이렇게 K증시 전체가 시꺼멓게 멍들면서 완전히 그냥 털퍼덕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미리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너무 잘 나와가지고 천비디아 가는 게 결국 연준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단순히 K증시에서 시총 제일 큰 1위 종목 혹은 수출 실적 제일 많이 내는 기업,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술적으로 어느 날 망가지는 그때는 순간 프로그램 매도세가 전체 K증시를 완전히 멱살 잡고 그냥 잡돌이 해버리는 그런 체인 리액션이 나올 수 있다고. 이거 미리 얘기했잖아.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밤을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우선 현재 월가의 화두는 과연 엔비디아가 이 미국 증시 역사적 고점과 함께 피크 아웃,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에서 A자형으로 팍 찍은 다음에 팍 꺾여버리느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이번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정말 가는 말에 올라탄 심정으로 여기서 이제 뭐 떨어지든가 아니면 더 가든가 이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애플 시총을 추월하느냐, 요게 또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 간밤에도 엔비디아 롱, 애플 숏 이런 포지션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급등, 애플은 보합 이런 흐름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애플이 만약에 가만히 있는 상태로다가 엔비디아가 여기서 4%만 더 오르면 애플 시총을 추월하는 거니까 잘하면은 뭐 당장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월가 헤지 펀드들은 딱 그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을 목 따는 그 순간 곧바로 반대죠. 엔비디아 숏, 애플 롱 이 포지션으로 총 공격을 들어가려고 지금 총알을 잔뜩 비축해놓고 벼르는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 엔비디아는 뭐 현재 가진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주머니에 현찰 좀 챙기고, 대신에 지금 구경만 하는 분들은 절대 지금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떨줍 찬스를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하필 미국 증시 다 마감하고 아시아 증시 이제 개장한 후에 갑자기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선물 지수 완전히 그냥 꼬라 박은 게 삽시간에 쓰나미로 와가지고 우리 K 증시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시총이 역전되느냐, 이 문제는 솔직히 저는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수급상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게, 우선 1분기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애플이 엔비디아보다 한 5배 커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엔비디아랑 애플이 거의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애플이 매출이 5배가 큰데 영업이익은 한 10몇 %밖에 안 크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엔비디아 그 전설의 마진율 78% 이거 덕분인데, 진짜 제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 엔비디아도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78%?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수치야. 아니,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 다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잖아.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식당이 영업이익률 한 3, 40%면 뭐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솔직히 내 인건비도 들어가 있잖아. 아니,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거의 하루 18시간씩 직접 뭐 음식도 하시고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거기다 쉬는 시간에도 자기 전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 매출 보고 뭐 마케팅 정보 보고 이런 거 다 감안하면 한 달에 4, 500만 원 버는 게 그게 결코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장님들이기 전에 다 진짜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하루 18시간을 그렇게 일한다고 해봐요. 그 4, 500만 원을 못 벌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아, 갑자기 또 울컥했는데 정말 저는 평소에 제 주변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자영업 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제가 맨날 가는 그 용산의 여천식당 이번에 5월 31일자로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문 닫으신대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내가 20살 때 시집 와가지고 이 기찻길 옆에 여기서 40년을 장사를 했다. 근데 뭐 백반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데다가 또 그 여천식당은 이제 뭐 근처 직장인들도 오지만 보면 주변에 이제 뭐 근로자분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찬 준비하고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이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거기 세를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신다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뭐가 남냐고. 아니, 거기 가게라도 내 거면은 이제 거기 세 주고 그거라도 이제 받으면서 뭐 편히 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너무 짠해가지고 잠깐 좀 진정하고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무튼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제 매출은 그 회사의 어떤 네임밸류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경쟁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딱 애플하고 엔비디아를 보면 답이 나오죠. 네임밸류 자체는 애플이 뭐 엔비디아보다 훨씬 높지만 경쟁력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네임밸류라는 게 이게 또 무시를 못해요. 당연히 뭐 주식시장에서도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전설의 영업이익률 78%를 찍고 뭐 피크아웃을 하면서 다시 하산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애플은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 열심히 하면서 주가 방어하고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로 다음 달 6월에 WWDC에서 AI 온 디바이스 기기를 개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하겠다고 막 벼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떤 시점에서도 일단 애플은 자금 유입은 꾸준하다고 봐요. 그런 게 이제 워런 버핏이 최초로 생애에 투자한 기술주가 애플이었다는 이거랑 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사실 우리 코스닥이 특히 이제 소나기를 세게 맞았던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 우리 LSE 런던 정경대 동문 선배인 좌지 소로스 형님의 재귀론까지 들어가지고 경고를 했던 에코프로와 금양 오늘 엄청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 특히 엄청나게 오늘 매도세 쏟아졌어요. 이거는 모처럼 연휴 이후에 첫 뉴욕 증시에서 바로 테슬라가 또 박살이 났기 때문인데 이 참 테슬라 작년 이맘때 300달러였던 게 그 뒤로 쭉 흘러내리다가 가을쯤에 이제 200달러도 깨고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11월 들어서 연말 랠리 기대감에다가 전기차 판매량 감소도 이제 바닥 찍었다고 당시 250달러까지 급하게 반등 나오다가 갑자기 11월 15일 날 일론 머스크가 반유태주의 옹호 발언 그거 한 방으로 그때부터 바로 날아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160달러와 180달러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와리가리 이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네임밸류와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리마인드 해드리면 애플하고 엔비디아 중에서 네임밸류가 높은 건 애플이고 경쟁력이 높은 건 엔비디아인데 현재 시총이 비슷하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사실 근데 현실에서 네임밸류와 경쟁력과 주가가 또 반드시 동행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뭐 광고비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K증시만 봐도 뭐 에코프로, HLB 이런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K증시에서는 애플에 버금가는 네임밸류가 있을지 몰라도 경쟁력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중국 CATL은 개장하자마자 아까 2% 상승 출발해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 PER이 16배야. 그나마 PER이 계산이라도 된다는 건 현재 적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돈 벌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가 대비 수익 비율을 계산하는 거지. 반면에 에코프로는 현재 적자기 때문에 PER, 그러니까 이 주가 대비 수익 비율 계산이 아예 안 돼. 근데도 뭐 고성장주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자, 오늘 나온 에코프로 소식 중에서 이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건데
주 5일 하루 8시간 그렇게 주당 40시간 기본 근무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다른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건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대요. 아니, 고성장 기업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테슬라? 어떤 줄 아시죠? 정말 거기 고성장할 때는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전 직원이 주 100시간 일하다가 요즘은 이제 많이 근무 조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들 평균 근무 시간이 주 80시간이야. 근데 이런 테슬라하고 중국 CATL을 무시하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러나 반갑습니다. 비록 오늘 뭐 검은 수요일이었지만 그래도 하여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준이고 엔비디아고 FDA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바이든만 믿자. 그 바이든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낙선해가지고 정권 뺏기면 아들하고 둘이 손 붙잡고 이제 감옥 가야 되니까 우리 K증시 개인들의 어떤 그 절박한 면에서는 충분히 접점이 된다 이건데, 간밤에 이런 바이든으로 하여금 이 열린 지갑 프로젝트를 다시 시동 걸게 할 만한 동기부여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인데요. S&P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수 3월분이 한 달 만에 7.4% 올랐어. 이게 작년 동기 대비가 아니야. 연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7.4% 이렇게 점프하면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지금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집주인들이 어떤 이자 비용을 그대로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 그리고 또 로컬 건설사들이랑 지역은행들이 최근 상업용 부동산에서 워낙 손실이 크게 터져가지고 현재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고금리 때문에 특별히 수요가 막 늘지는 않더라도 공급 부족에 따른 어떤 집값 상승으로 이거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보고 바이든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백악관에서 열심히 열린 지갑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막 지금 손을 막 가만두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이 두 가지 다 근원을 쫓아가 보면은 또 바이든이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무려 2년을 넘게 연장하면서 계속 그 혜택을 줬던 게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법.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 못 내도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한 법. 사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도입했다가 그 뒤로 2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악화의 근본이 된 이것도 역시 바이든 정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들이 한 건데, 이거는 1인당 $1,000 미만의 루팅, 우리말로 약탈 내지 도둑질은 법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이 법안을 도입한 것도 이제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1인당 $1,000면은 우리 오늘 환율로 136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야. 아이폰 같은 거 구형 하나 훔쳐도 뭐 $1,000 안 되고, 또 만약에 단체로 도둑질하다 붙잡히면은 많이 못 훔친 애랑 1인당 금액을 나눠가지고 하여간 한 명당 136만 원만 안 넘게 쪼개면 그만이야. 그럼 감옥 안 간다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어떤 생계형으로다가 우리로 치면 동네 슈퍼 혹은 이제 편의점 이런 거 운영하던 그 소상공인들이 미국에서 전부 장사 접고 이제 폐업하면서 상점들의 공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게 결국 이제 코로나 이후 겨우 리오프닝 오면서 조금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보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2차 침체로 지금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SNS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막 공유가 되다 보니까 막 그 화면에 갑자기 어떤 그 동네 슈퍼에 그 그로서리 막 이런데 도적대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막 털고 가. 그래서 정말 그 한 명 한 명이 전부 여행 가방 같은 거 이따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물건들 싹쓸이를 해가요. 그냥 진열장에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한번 휩쓸고 간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크림. 딱 이것만 봐도 범인들이 어떤 인종인지 정도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즘 미국 편의점들도 이제 평소 진열대에 전부 유리 찬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방탄유리로 해서 자물쇠 채워놨는데 선크림만 그냥 그대로 진열해놓고 방치해놓고 장사한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오늘 같은 날 뭐 외국 깨고 내국 깨고 디테일한 내용은 귀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딱 하우스 뷰, 그러니까 목표가랑 투자 의견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현대백화점 목표가 기존 57,000원을 이번에 54,000원으로 내리고 투자 의견은 이퀄 웨이, 즉 시장 비중. 다음 CLSA가 아모레 퍼시픽
기존 목표가 19만 7천 원을 오늘 24만 5천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현대차는 목표가 30만 원에 기존 매수 의견은 살짝 내려서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로 하향을 했고, 그 다음에 만도는 목표가 기존 4만 4천 원을 이번에 4만 7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증권에서는 CJ E&M 기존 목표가 6만 6천 원을 이번에 8만 6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도 기존의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이번에 중립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HSBC는 하이트진로 기존 목표가 3만 2천 원을 오늘 3만 원으로 후려치고 대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 UBS는 원익 머트리얼즈 목표가 4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콜했고, 그 다음 UBS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6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이거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원래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그게 전 정권에서 깨지고 갑자기 노조가 5개나 창설이 되고, 그러다가 주말에 이제 그 뉴진스님, 에일리, 윤도현 형님 밴드 불러가지고 대규모 집회 겸 공연 겸 파티 겸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행사 치르고 바로 오늘 첫 파업 선언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파업은 아니고, 일단 6월 6일 현충일, 그날 이제 목요일 쉬는 날인데 그 다음날 금요일에 단체 연차를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거 발표 나자마자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 폭탄이 완전히 그냥 비 오듯이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전 세계 자동차 노조 중에서 제일 강성이라고 꼽히는 현대차, 기아. 근데 요즘 보면은 해외에서 진짜 차 잘 팔리고, 최근에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뭐 도요타 다음 폭스바겐 다음 3위지만 영업이익률은 전 세계 2위 폭스바겐을 제껴버리고 도요타 다음 세계 2위로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노조 파업이 장기적으로는 꼭 주가에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이거죠. 오히려 이제 사측이나 오너 일가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달래기 위해서 주주 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여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편을 더 늘리려고 이렇게 나설 경우에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 5월 29일, 이제 5월장도 거의 이제 끝자락으로 달려가는데, 내일 정부가 매우 유의미한 행사를 하나 개최하는데, 바로 애니메이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이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도 좋고, K 웹툰 요즘 잘 나가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이 웹툰 관련사들한테 정부가 수출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을 얘기할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부에서 의사파업 관련해서 간담회 열고 한바탕 난리친 다음에 바로 내일은 한미 원격 의료 분야 협력 논의, 바로 이걸 또 딱 잡아버렸는데, 뭐 이거는 제목이 고층시 테마. 그리고 내일 산업부 보도자료는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요게 제목이고, 증시 테마는 청정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뭐 관련주들. 다음 이제 환경부가 또 작심하고 내놓는 법안이 내일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고시, 이건데 얼핏 들어서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제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똥을 싸든 오줌 싸든 하여튼 이게 정부 차원에서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결국 하수 처리 그리고 바이오매스 관련주들이 증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내일 목요일이 우리 이제 바다의 날인데 여기서 이제 기념식도 열고 뭐 해양 오염 관련해서 또 의미 부여도 나오겠지만 역시 K 시푸드 관련주들이 주인공이다. 그다음 내일 4월 관광 통계. 사실 최근에 관광객들이 해외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국내 관광지에서는 지금 휴가철 앞두고 굉장히 노심초사라는데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지자체별로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바가지 쓰면 런던 고라니가 물어주겠다나 그렇게까지 진짜 이런 휴먼 개런티로 제가 광고 제작해 드릴게요. 그냥 한 달 전단지 알바 비용 정도로 지역 경제 완전히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럼에도 간편 결제 관련주들은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해외에서도 심지어 이제 노점상에서도 휴대폰 간편 결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어서 내일 목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참 증시 일정이라고 하기 씁쓸하지만 하여간 SK 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재산분할 금액이 현재 665억 원 걸려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나오든 하여든 양쪽 다 좀
불만이지 않을까요? 다음 내일 목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1분기 GDP 그리고 4월 잠정주택 매매 나오는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지수가 예정돼 있는 와중에 GDP, 주택 매매 둘 다 연준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밤 미국 실적 발표 기업은 백화점 체인이자 배당주 강자로 알려진 콜스, 그 다음 신발 전문 체인인 풀라커, 그리고 미국의 다이소라고 하는 달러 제네랄, 그 다음 미국의 하이마트인 베스트바이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목요일장 마감 후 그러니까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 되는데 이때는 한국 매장이 전 세계 매출 1위라는 코스트코, 그 다음에 화장품 체인 울타 뷰티, 그리고 IT 전통 강자에서 최근에 AI 관련주로 부각이 된 델 컴퓨터,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마블 테크놀로지 이렇게가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특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에 더 희망적인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